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 또는 제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문화, 그 속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곧 추석입니다. 추석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종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의식하시게 되는 것이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차례가 지난 다음에 일가 권속들이 돌려 앉아서 음복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요. 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내용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차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작 아래에서 온 것이고 그 내용으로는 대개 어떤 것이 있고 하다못해 위패 또는 지방, 신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며 거기에는 어떤 문구를 써 넣는 것인지 그 전례가 어떻게 되고 지방마다 어떻게 되고 상차림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거의들 대개 알고 계실 것이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외형적인 이야기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례와 음복,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 속에 숨어있는 철학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간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두 개의 절망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하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공허하고 허무하더라.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내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인생은 고독한 것이더라. 인생은 고독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결국 고독한 거야. 결국 나 하나야. 아무리 처자식이 어떻고 뭐 친구가 어떻고 해도 결국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더라. 내가 시험을 통과하려고 시험 공부하는 거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사훈련 그 고달픈 군사훈련 나 대신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인생에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 그 내가 짐져야 되는 고독한 문제들이더라.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은 공허하거나 고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동서양의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어떠한 현저한 철학도 이걸 해결하고 넘어서지 못했죠. 지금도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주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들은 진작부터 여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 이걸 생각했었죠. 그래서 공허 또는 허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 유한한 생명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영생을 가져오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되겠다. 불멸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고 불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죠? 종교죠. 종교입니다. 신이라는 불멸하는 존재에 의탁하고 거기에 귀의함으로 해서 나의 일회성과 한시성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은 종교에 신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짤막하게 가도 나는 저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허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독은 결국 혼자라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만큼 함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함께라는 의식을 통해서 고독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함께 하는 방법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에 의지를 해서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믿고 사랑을 구하고, 동서양의 많은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그 주제로 거의 초점이 맞아집니다. 서양 문학, 서양의 예술,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거의가 뭔가요? 거의 90% 이상이 신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 했는데, 신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자연이라는 것 속에서 자연과 동화하면서 이 허물을 잊어버리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회라는 것을 구성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 중에 내가 하나의 요소가 됨으로 해서 불멸하는 사회, 그 질서와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 세포로서의 나, 이런 가정을 하는 말하자면 유학자적인 이런 이제 가치관들, 도학자나 유학자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가 하면 고독이라는 문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의지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단세포적인, 나를 단 일회적인 것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참 많이 찾아서 헤맸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반도에 일찍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주자 가래에서 그 의식을 제도화하고 해서 이런 차례상을 만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제도화된 틀을 다른 데에서 차용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고독과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이 차례상, 제상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까 합니다. 차례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엿전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차례상의 모습 속에 고독과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철학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이 차례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음식들을 진설을 하지요. 홍동백서 해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조리시 무슨 해서 이제 쫙 법식대로 이제 차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 앞에 요러한 나무 목판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였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사당을, 각 집에 사당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다가 신주를 모셔놓고 이제 차례 지내려면 신주를 모시고 와서 여기다 모셔놓고 이제 하는 법입니다만은, 요새 사당을 갖지 못한 집이 거의 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여기 보면은 조상 어른에 대한 이제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 뭐라고 쓰나요? 현고 학생 부군 심의, 이렇게 이제 써붙이죠. 현이라는 것은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보일 현자, 나타날 현자, 드러날 현자. 나타나셨다. 누가? 할아비 고자, 조상 고자, 어른 고자입니다. 어른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어른이 나타나셨죠? 학생 부군. 벼슬 하시지는 못했지만, 벼슬 하지 못하면 전부 학생이라고 불렀는데, 벼슬 하지 못한 우리 아버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으로 모시는 자리라고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현고라는 거를 이제 할아버지는 그럼 어떡하냐? 현조고, 증조부일 땐 현증조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벼슬이 실제로 있으셨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영의정, 대광승록대부 영의정, 이렇게 해서 그 호칭을 받지만,
이제는 거의가 다 학생으로 부릅니다. 학생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관청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포청청 같은 드라마, 중국 드라마 보시면 그 개봉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행정부, 무슨 부, 이렇게 할 때 그 부. 거기에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관청의 주인이란 뜻인데, 그 관청이 실질적인 벼슬이 없는 데니까 학생부 해서 높인 거죠. 자기의 조상을. 학생부의 주인이신 그런 제 조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신으로 모셔서 신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경고 학생부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신이 모신 자리다. 신이 오셔서 군림하신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 그 신이 누구냐? 내 아버지시죠. 내 할아버지시죠. 나의 조상이십니다. 그분들이 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내 마누라하고 둘이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또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요 옆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후손들, 저희들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이 빠지면 요 자리로 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제를 지내죠. 이게 차례를 지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냐? 잘 보십시오. 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이 차례상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기에 계셨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여기에 있었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의 아버님은 이리 가셨습니다. 나의 아버님, 어머님은 이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제가 이리 왔습니다. 뭘 짐작할 수 있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당연히 이 자리로 또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자식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고 그들이 생산한 자식들이 이 자리에 또 등장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생사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조상이 그랬듯이 생이 마감되면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이 되어서 나의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또한 나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던, 이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myself, 자아에 대한 인식은 이와 같이 시간 연속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extended myself라고 합니다. 연장된 자아라는 거죠. 이 속에서 나의 조상은 과거로서 나 속에 존재하고 나는 현재를 제도하고 있으며 나의 자식들은 나의 미래로서 나의 자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아를 독립된 개별적 자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사슬의 한 토막으로서 나의 자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체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연장된 자아라는 거죠. 그냥 나는 여기서 나 혼자 소멸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종교는 대개 어떤가요? 신의 창조에 의해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서 신에게 가서 혼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혼자라는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연장된 자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라는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차례상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러한
순환고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순환고리에 대한 의식화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철학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의식화의 무대죠. 뿐만 아닙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아, 이렇게 자아를 인식한다면 허무하지 않겠네. 내가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게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니겠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살다라는 말 속에 씨를 앞으로 존속시키다라는 의미, 말하자면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산다라는 것이야 라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언젠가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익스텐드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허무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독이라는 것도 해결이 될까요? 물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extended than myself에 대한 인식을 다 공유할 수 있다면 고독하다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이 사이가 조금 나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더 현실적인 고독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죠. 이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느냐? expanded myself라는 자아인식 개념을 갖습니다. 확장된, 이연된, expanded myself. 우리는 부부간을 이야기할 때 일심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간은 사실 이런 시간의 개념 속에 들어오지 않죠. 당초에는 혼인하기 전에는 혼인해서 이렇게 같이 시간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이유가 일심동체라는 자아를 확장시키는 개념을 우리는 익숙시켜 왔기 때문이죠.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시간대 속에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모시면 할아버지만 모시지 않고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만 모시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아를 시간대별로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면적으로도 확장시키는 이러한 자아의식을 우리는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혼인관계를 맞은 그런 부부간만이 expanded, 확장된 자아를 구성하는 거냐? 여기엔 그렇지 않고 이 차례에 참여하러 왔던 같이 절하고 여기 와서 이 가족을 위해서 같이 절해주는 사람들도 받아들였는데 그런 동지들, 그런 친구들,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나의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자아요?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 문경지우. 그 친구가 나의 목을 칼로 찌르더라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친구. 질환지교의 친구.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핏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자아를 횡적으로도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또한 이 차례상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역할을 크게 한 하나의 형식이 이 차례상 뒤에 따라붙습니다. 뭐죠?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나면 이 차례를 다 지낸 사람들끼리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죠.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마신다는 겁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제상에 올렸던 술을 퇴주 그릇에다가 받아놨다가 요 술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아니 야 술을 먹는 거를 왜 복을 먹는다고 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자를 파자를 해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자, 요 볼시를 밑으로 갖다가 놓으면 요런 글자로 변형이 되는데 이 글자 위에 이게 뭐야? 술병복자입니다. 술 가득 담은 술병복자죠. 요렇게 끊어진 데를 선을 이어놓고 보면 뭐같이 보이십니까? 술병 아닙니까?
옛날에 썼던 전형적인 도가의 술독이죠. 술병입니다. 큰 술병. 그거를 제상에다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제상에 올렸던 술을 같이 마시는 것. 이 행위가 음복이고, 제상에 올렸던 술을 같이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야, 그게 어떻게 그래? 제상에 올렸던 술을 같이 먹는다고 왜 복을 받아? 제상에 술을 같이 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올렸던 술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에 우리는 일원이라는 걸 확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음복한다는 것. 제상에 올렸던 술을 먹는다는 것. 그 술을 같이 나눠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의 복을 서로가 지켜주고 서로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다 같이 expanded myself를 공유한다 라는 의식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음복행위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례를 다 지내고 모여 앉아서 음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야, 그 아무개야, 이번에 대학 졸업했지? 어떻게 했냐? 직장은 구했니? 큰아버지가 묻습니다. 아, 예, 아버지, 큰아버지 지금 물색 중입니다. 곧 뭐 좋은 자리가 생기겠죠. 아, 그래? 혹시라도 말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내가 아마 좀 괜찮은데 너한테 맞는데 추천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아버님. 야, 그리고 그 아무개 너 저 뭐 개업했다며. 그 개업했는데 왜 나한테 여태까지 통지가 없냐? 내가 딴 데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분주하고 경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 가서 말씀드려야지 그러고 왔어요.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업식을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하려고. 아, 그래? 그럼 그 날짜 말해봐라. 내가 내 직장 친구들 다 데리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러한 모임을 중개하는 것이 음복이죠.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그 공동체 일원들은 어떤가요?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요, 그렇죠?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복을 먹는 행위죠. 같이 음복을 했다라는 사실이 복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꼭 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삐뚤어져서 오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아무개는 올해도 안 왔네. 그건 뭐 저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이렇게 삐쳐서 그러네. 그래? 뭐 지가 정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이 그런다면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가겠습니까? 주겠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만큼 그 사람은 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잃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음복이라는 행위는 추상적 행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 힘드는데도 거기를 헤집고 거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결코 허무한 존재도 고독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번 추석에 가지 마라. 글쎄요, 저는 솔직히 정부가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통제까지를 할 수 있는 질병을 빙자해서 지금이 진짜 꼭 그래야 될 사태냐. 그렇게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아인식의 마당까지를 통제해야 될 정도라면 그래야 되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차라리 가지 말라니까 전부 어디 갔어요? 호텔로 몰려갔네요. 다 리조트에 호텔로들 몰려갔어요. 그렇게 국민을 몰아야 할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냐 도대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하는 자아에 대한, 자아의 인식에 대한
인간성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이 차례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속에는 여기서 형식적인, 여기다 뭘 차려야 돼, 어떤 순서로 차려야 돼, 이게 막 정확히 알아야지, 지방 하나도 쓸 줄 아냐, 모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죠.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훨씬 거대한 자아의 일부다.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현상 전체를 구성하는 그 확장된 자아의 일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독과 허무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선조들이 만들었던 문화를 보면 그 속에 신에 관한 이야기나 절대신이죠, 유일신 같은, 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그냥 남녀의 그냥 애정에만 매달리는 들끓는 이런 사랑에 관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해도 춘향전 같은 사회적 사랑 얘기를 하지요. 물론 남녀 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안에 길이길이 자손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더라 라는 사회적 가치의 완성,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의 상차림 앞에서 한 번쯤 소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내 속에는 어떠한 문화적 DNA가 들어있는가?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은 과연 그렇게 서양 철학 앞에서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도 되는 그런 것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도 우리는 서양의 사상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무슨 자유며 평등이며 무슨 노동가치며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깊고 넓은 그런 우리의 문화적 가치, 인격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